안녕하세요. 마음과 몸 클리닉의 박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장덧 뇌혈관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누구나 비슷한 조언을 들으시죠. 혈압 잘 조절하시고요. 약 꼭 잘 챙겨 드시고 짠 음식 줄이세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거의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뇌경색 위험을 확 낮출 수도 있고 반대로 슬그머니 올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보호막이 사실은 여러분 냉장고 속 과일에 숨어 있다는 거 좀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돌봐온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이고 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침에 드시는 과일 한 조각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혈관을 지키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왜 과일 이야기를 하느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자주 안 마시는데 왜 뇌혈관이 이렇게 안 좋다고 나오나요?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혈관 안에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던 결과입니다. 우리 혈관 안쪽에는 아주 얇은 내피세포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내피세포가 고혈압, 혈당 스파이크, 산화 스트레스, 만성염증에 계속 시달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들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 혈소판이 달라붙어 피떡, 즉 혈전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혈전이 툭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콱 막아버리는 순간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고 시야가 흐려지는 뇌경색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의 나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매일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결정합니다. 약은 이미 손상된 혈관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반면 음식, 특히 과일 선택은 그 손상을 미리 막는 예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과일일까요? 야채도 있고 운동도 있고 좋은 건강 습관이 많은데 왜 과일을 콕 집어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일에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각종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하며 세포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둘째,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장에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당분입니다. 과당과 포도당이 들어있지만 정제 설탕과는 달리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의 약 20%를 혼자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산화 손상에 매우 취약합니다.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때 과일 속 항산화 물질들이 활성산소를 중화해 뇌세포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제설탕과 초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당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당기입니다. 반면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는 과일의 당은 적절한 양을 잘 지킨다면 뇌와 혈관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물론 과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과일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으로 드신다면 그건 약이 아니라 혈관의 비타민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경색 예방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보라색 과일로 안토시아닌이 매우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고르게 흐르도록 도와주며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연구들에서도 매일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혈류가 더 잘 유지되고 작업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의 한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리가 멍해요? 치매 시작된 건가요? 라고 걱정하며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병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뇌혈류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마다 요거트나 오트밀에 블루베리 한 줌 정도를 얹어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아침에 덜 멍한 것 같아요. 조금 덜 헤매요. 이것은 기적이라기보다 뇌혈류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블루베리는 가능하면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생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 대략 50g에서 7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오전에 드시면 부담이 적고 효과도 좋습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블루베리 잼이나 시럽은 같은 블루베리가 아닙니다.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예전부터 여성에게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혈관에 좋은 플라보노이드, 탄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 피떡이 되는 것을 억제해 혈전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와 함께 혈관의 탄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혈압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올라가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설탕이 잔뜩 섞인 과일 음료 대신 단기 첨가되지 않은 100% 석류즙을 소량씩 꾸준히 드시면 뇌혈관과 심장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석류는 하루에 반 컵 정도의 100% 석류즙 혹은 석류알을 소량 드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더 줄이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는 것을 줄여주고 펙틴은 장에서 담즙산과 결합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습니다. 즉, 사과는 장과 혈관을 동시에 청소해주는 과일입니다. 특히 복부비만, 고지혈증,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사과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껍질에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에 작은 사과 1개 혹은 큰 사과의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능한 한 아침이나 점심 사이 간식으로 드시고 밤 늦게 큰 사과를 통째로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함께 콜라겐 합성을 도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키위에는 혈소판이 과도하게 엉겨 붙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성분이 있어 피가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흡연력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아 항상 긴장 상태인 분들, 혈압 변동이 심한 분들에게 특히 아침 키위를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키위 1개를 드시면 비타민C 보충과 함께 하루 동안 받게 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가 약하거나 단기 걱정되는 분들은 반 개부터 시작해 보시고 상태에 맞춰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과도하게 쌓인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주고 혈관의 긴장을 풀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면 뇌혈관 벽이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약해져서 어느 날은 터져 뇌출혈로, 어느 날은 속이 좁아져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적절히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하루 1개 이내, 당뇨나 비만이 있는 분들은 반 개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빵이나 과자, 설탕이 든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보다는 통곡물, 견과류와 함께 간단한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과일을 살펴봤지만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의 이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언제, 어떻게입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잘못 먹으면 혈관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과일을 잔뜩 먹는 것보다 매일 소량씩 일정하게 드시는 것이 뇌혈관에는 훨씬 좋습니다. 둘째, 형태입니다.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거의 없고 당분 농도가 높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뇌혈관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통과일을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아침이나 낮에는 몸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과일의 당분이 적절히 활용됩니다. 반대로 밤 늦게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고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며 밤새 혈관과 췌장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을 그냥 간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혈관을 위한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약은 이름도 중요하지만 용량, 시간, 복용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과일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어떻게 과일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이나 통곡물 시리얼 혹은 오트밀과 함께 블루베리 한 줌이나 키위 한 개를 드시는 겁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김치와 짠 국물의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 반찬을 조금 더 늘립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사과 반 개에서 한 개 혹은 작은 바나나 한 개 정도를 드십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석류를 소량 추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지키셔도 1년, 3년, 5년 뒤에 뇌혈관의 나이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아니라 우리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혈관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둘째, 블루베리, 석류, 사과, 키위, 바나나 같은 과일은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으로 드신다면 뇌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과일을 간식이 아니라 혈관을 위한 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이럴 때입니다. 뇌경색으로 몇 달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시던 환자분이 휠체어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저도 뭐가 안 좋았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 속에는 큰 후회와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에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뇌혈관을 늙게 만드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젊게 만드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5년,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모님과 배우자,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뇌혈관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함께 지키는 마음과 몸 클리닉의 박서연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